자, 안녕하십니까. 파인입니다. 그러니까 방송을 킨 이유는 일단 영화 리뷰, 제가 사실 영화 보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보기도 했었고 하는데, 이제 뭔가 혼자서 보고 감상으로 끝나기엔 좀 아쉬워서 뭔가 이런 걸 제 생각을 정리하는 그런 기록용으로 좀 뭔가 남겨두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됐고요. 일단 그래서 오늘은 뭐 얘기해 볼 거냐면, 프로젝트 헤일멜이라는 이제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이게 사실 이건 요즘 워낙 유명하니까 뭐 제 영상까지 타고 오신 분들은 대충 줄거리는 다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 일단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 프로젝트 헤일메리가 뭐냐면은 이제 풋볼에서 승부에 뒤지고 있을 때 에라 모르겠다고 엄청 길게 롱패스를 딱 던지는 거거든요. 사실 그게 안 될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제 에라 모르겠다 하고 이제 될 대로 되라 하는 이제 그런 마지막 버저비터 같은 용어예요, 헤일메리가.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아무튼 왜 이렇게 이런 이름이 붙여졌냐 하면은, 지구가 태양 때문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태양열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태양이 죽어가고 있어요. 뭔가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갑자기 생각하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 근데 지구가 아파요. 아픈데 엄청 멀리 떨어진 행성 중에 다 감염이 됐는데, 이 태양을 죽게 하는 물질이 다 감염이 됐어요. 딱 한 행성만 감염이 안 되는 거야. 그 감염제 안에 들어가 있는데 걔만 감염이 안 된 거지. 그래서 저걸 알아봐야겠다, 저 가서 어떻게 알아봐야 되겠다 해서 편도로 보내는 거예요. 왜냐면 그 멀리까지 왔다 갔다 할 에너지는 없으니까 편도만 가지고 보내버리는 거지, 그냥. 그래서 이제 될지 안 될지 모르는 희박한 가능성에 기대는 헤일메리 같은 프로젝트다 해서 프로젝트 헤일메리예요. 일단 이거부터가 설정이 너무 맛있지 않나요? 영화관 가서 이제 보고 온 건데 생각보다 더 재밌었어요. 이거를 어떻게 어디서부터 또 설명을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우주로 이제 주인공이 떠나는 얘기인데, 여기서 킥은 주인공이 이미 우주에 와 있고, 그 과거의 지구에서의 기억이 플래시백 되는 게, 그러니까 이제 시간 선형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고 이미 와 있는데 이제 기억이 점점 되돌아오는 거죠. 그 오랜 시간 냉동된 상태에서 풀리니까 잠깐의 이제 기억이 없는데 이게 계속 돌아오는 거죠, 기억이. 아니, 제가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이게 참. 우주선에서 깨어나서 이제 여기가 지구가 아니라는 것도 깨달았고, 주인공이.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고 지구를 귀환 못하고 지구에 이제 그 정보만 주는, 그 뭐 예를 들어 뭘 채취하면은 뭐 그거 갖다 주든, 정보를 주든, 뭐 영상을 주든, 그런 식으로 완전 희생하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가는 거, 그런 숭고한 내용인데, 일단 줄거리 대강 이 정도, 스포가 안 되는 선에서는 이 정도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어땠냐면은 제가 올해 본 영화 중에 제일 재밌었어요, 진짜. 이거 한 번 더 보고 싶긴 해요. 그냥 재밌다라고 끝내긴 또 그러면 리뷰가 아니잖아요. 이 주인공, 여기서부터 좀 얘기를 하면은, 이제 주인공이 중학교 교사인가 그래요. 거기서 애들을 가르치고, 얘가 이제 예전에 과학적인 논문이나 이런 걸 주장을 했었는데 학교에서 이제 되게 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되면서 완전 퇴출 비슷하게 된 거고, 그렇게 이제 살고 있었는데, 이 태양 에너지를 뺏어가는, 맞아, 아스트로파지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옛날 논문이 태양열 이런 논문이었나 봐요. 어떤 여자 과학자인가, 여자 그분이 와요. 높은 분이 프로젝트 책임자, 그 프로젝트 책임자라고 할게요. 그분이 갑자기 이제 중학교 선생을 하고 있는 라이언 고슬링을 찾아가서, 당신 논문 잘 봤다, 조롱거리였지만 몇 년 전엔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와서 도와달라, 인류를 위해 도와달라는 거죠. 되게 그냥 갑자기 와서 그냥 도와달라, 이렇게 뭐 얘기를 해요. 막 엄청 일확천금을 주겠다 막 이런 것도 아니고, 막 뭐 그냥 와라. 그래서 이제 어찌저찌 해서 이제 라이언 고슬링이 프로젝트에 합류를 하게 되죠. 합류를 하면서 얘가 조금씩 실험도 하고 뭐 알아가면서, 거기는 보디가드인 칼이라는 이제 그 흑인 보디가드랑도 좀 친해져서 같이 뭔가 실험도 하고, 막 거기 개그 요소도 조금씩 있고요.
그런 케미도 재밌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그 아스트로파지라는 외계 생명체의 번식 방법을 알아내서 얘네가 금성으로 가는 이유를 찾아요. 이산화탄소 때문이고 번식을 하러 가는 거다. 이걸 알아내서 과학자들이, 전 세계에 있는 과학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오거든요. 라이언 고슬링이 전투기 타고 오는데, 이제 어느 정도 성과를 냈으니까 이제 너 우리 프로젝트에 정식으로 비밀 조각이나 이제 이런 것도 다 오픈해줄게 하고, 이제 그래서 아스트로파지라는 이 외계 생명체는 1g으로도 몇백 킬로 되는 쇠도 녹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엄청난 에너지예요. 이 아스트로파지가 뭐 태양열을 흡수하니까 그렇겠죠. 태양열을 흡수하는 놈이니까, 이 아스트로파지라는 게. 근데 감염되지 않은 한 행성이 있다 했잖아요. 거기는 엄청 멀 거 아니에요. 지금 인류의 기술로 못 간단 말이야. 근데 이제 우주선은 우리가 왜 우주로 띄웠으니까 뭐가 문제냐? 연료가 문제잖아요. 근데 마침 태양열을 흡수한 그 아스트로파지라는 엄청난 에너지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모아가지고 편도로 쏴서 이렇게 해서 그 우주로 가게 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왕복할 수 있는 에너지 원료를 가져갔으면 어땠을까? 그 아스트로파지 왕복으로 좀 여분을 좀 가져갔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있는데, 아마 설정상 그게 아마 안 됐으니까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아무튼 이것도 플래시백 된 기억이에요. 지금은 계속 우주선 안에서 뭔가 실험도 하고, 뭐 이 타우리 행성에 도착해가지고 멀리서 관찰도 하고 하는데 계속 플래시백이 되는 거예요. 기억이, 옛날 기억이 계속 떠오르는 거지. 편도로 보내는 완전 자살 임무잖아요. 주인공이 탄 우주선에는 3명이 있었는데 2명은 이미 미라고 해서 죽었어. 이미 본인의 역할을 다 하고 이미 죽었단 말이야. 초반에 이제 라이언 고슬링이 장례를 치러주면서 우주로 보내주는 장면이 있는데, 그것도 조금 약간 찡하긴 하더라고요. 제가 어떤 컨텐츠를 볼 때, 뭐 드라마, 영화, 뭐 만화, 애니를 볼 때 진짜 잘 안 우는 편이긴 하거든요. 이게 요즘 그런 건지 아니면은 요 프로젝트 헤일 메리가 되게 인상 깊었던 건지 모르겠는데, 좀 찡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뒤로 갈수록 더 찡한 게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인류를 위해서 숭고한 희생을 한 거예요. 본인은 지킬 게 있으니까. 이 희생한 사람들은 뭐 지구에 가족도 있고 하겠죠. 이거를 계속 냅두면은 40년 안에는 지구 인구의 4분의 1이 죽는다는 게 계산이 나와 있어. 왜냐면 뭐 식량 문제도 있고, 태양열이 떨어지면 온도도 줄어드니까 빙하기가 올 거고, 뭐 그런 계산이 나온 거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스포 감상을 하면은 외계인이 나와요. 이상한 골렘 같은 외계인이 나오는데, 일단 제가 이거를 같이 보면서, 외계인이 나오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 얘도 이 외계 생명체인 인간이 처음인 거지. 그래서 되게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장면이 나와요. 서로 막 동작도 따라하면서, 일단 언어가 안 통할 거 아니에요. 일단 모르니까 두렵고 무서운 건데, 처음 만났잖아요, 둘이. 이 주인공도 그렇고 이 친구도 그렇고 각자 우주선에 한 명씩밖에 안 남은 거야. 다 죽었어, 동료가. 그러니까 얼마나 외롭고 대화도 하고 싶고, 그러니까 생명체가 얼마나 그립겠어요. 되게 무섭지만 동질감을 느끼죠. 이 로키라는 캐릭터가 진짜 대단한 캐릭터인데, 참, 이 로키는 아까 보셨듯이 얼굴이 없고 다리랑 막 몸통? 골렘 같은 거예요. 골렘 같은 거. 그 얘네는 대기질이 살 수 있는 게 뜨거운 암모니아에서 살 수 있고, 우리는 거기 가면 죽고, 우리는 산소에서 살 수 있잖아요. 얘는 우리 쪽에 오면 죽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얘네가 둘이 서로 대화도 통하고 말도 하고, 얘는 이제 음파로, 파장으로 대화를 하니까, 이거를 이 라이언 고슬링이 뭔가 기계를 만들어서 대화를 할 수 있게, 막 이렇게 이거는 잠, 막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얘가 막 말을 음파로 보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입력을 하는 코드로, 잠, 이건 슬립, 뭐 이런 식으로 더 추가해서 나중에는 이걸 음성으로 하죠. 진짜 이제 대화가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얘도 우주로 나온 그게 이유가 똑같은 거였어요. 그죠? 아무래도 이런 특이한 현상이 있으면은 당연히 올 수밖에 없죠. 외계 생명체도. 왜냐면 자기네들 이제 항성이라고 하죠. 항성계도 아스트로파지로 그 항성의 열이 줄어들고 있어. 자기네들도 멸망 위기인데 여기 하나만 괜찮으니까 다른 외계인들도 여길 조사하러 왔겠죠. 그래서 목적이 같잖아요. 결국에는 목적이 같다는 걸 아는데 살아온 방식이나 대화 이런 거 다르니까 일단 대화는 통했어. 이 골렘 같은 애가 뭐 약간 방어막 같은 거를 본인 몸에 공처럼 둘러서 그걸 이 라이언 고슬링 지구 인간 쪽
우주선으로 와서 같이 실험을 해요. 도와주고. 근데 이제 번역체다 보니까 되게 어눌하게 말하는 게 되게 킥이에요. 되게 귀여워요. 그 막 하여튼 막 엄지 이렇게 알려줬는데 계속 막 이렇게 하고 이게 좋은 거야 막 이렇게 하고, 그리고 뭐 주먹 인사 그러면서 서로 이제 교감을 해가는 거죠. 이 외로운 우주에 단 둘밖에 없으니까 동질감도 생기고 서로 느끼는 뭔가 있었겠죠. 그래서 얘네 둘이 이제 결국에 비밀을 밝혀낸, 이 아스트로파지가 여기만 멀쩡한 이유를 찾아내는 게, 그게 아스트로파지를 잡아먹는 포식자가 있었던 거죠. 근데 포식자가 정확하게 아스트로파지의 개체수를 조절을 해서 이 아스트로파지가 퍼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열도 안 뺏기고, 이제 이 포식자를 채취해서 우리 태양계 쪽으로 이제 보내면 포식자들이 그 개체수 조절해서 태양열을 안 뺏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해결책을 알아냈죠. 알아내면서 벌어지는 그런 스토리인데, 일단 스토리는 거의 이 정도까지 거의 다 얘기한 것 같고, 빠트린 게 많아요. 이게 제가 왜냐면은 이게 영화를 보고 다 모든 거를 이렇게 툭툭툭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또 제가 이런 썰을 푸는 게 또 처음이기도 하고, 이제 일단 눈물 포인트, 그러니까 제 울컥 포인트가 2번 있었어요. 2번. 어제 스포니까 얘기를 하면은, 첫 번째는 그 박사 있죠. 박사가 프로젝트 리더. 그 사람이 막 이 플래시백 된 기억에서 라이언 고슬링 동료들이 이제 웃고 떠들고 이 우주를 떠나기 3일 전에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다 웃고 떠들고 해요. 막 내일 3일 뒤에 죽으러 가는 사람들이 아니야. 누가 봐도 다 죽은 거거든,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근데 막 썸도 타고 막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막 즐겁게 막 어깨 동무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진짜 난 이거 명장면이라 생각해요. 그 프로젝트 리더가 얘네들을 사지로 내몰아야 되는 리더의 입장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인간인 거지. 이게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울먹이면서 노래를 불러요. 주인공이랑 뭔 얘기를 한 다음에 주인공이 좀 불안해했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팀 리더가 그 노래방으로 내려와서 마이크 잡고 파티하는 사람들에서 되게 냉철하고 감정을 잘 안 드러내는 그런 리더란 말이에요. 팀 프로젝트 리더였는데, 얘가 이제 울먹이면서 노래를 하는 거죠. 그게 이 노래거든요. 해리 스타일스의 Sign of Time. 이게 원래 있던 노래예요. 내가 옛날에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가사가 이 사지로 내모는 사람들이랑 딱 맞는 거예요. 갑자기 막 여기까지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아직 울진 않았는데 막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 리더도 불편한 마음이 안 좋은 거지. 이 사람들을 내가 죽음으로 내몰아야 되고, 이 사람들 아무렇지 않은 척 노래 부르고 하고 있지만 사실 되게 라이언 고슬링처럼 불안하고, 그런 거를 한번 다 잡아주면서 그래도 나아가라. 인류를 위해서 그래도 해라. 우린 여기서 떠나야 된다. 해라라는 거죠. 그러고 이제 나가요. 이게 제 첫 번째 눈물 포인트. 이때 엄청 슬펐고, 그 다음 2번째는 이제 좀 더 결말 쪽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플래시백이 계속 된다고 했잖아요. 인류를 위해서 용감하게 나설 수 있는 성격이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은 우주선에 탑승하게 된 거지? 계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아트로파지를 실험하고 있는 와중 그걸 하는 도중에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실험하는 곳이 다 터졌어. 그래서 원래 떠나기로 했던 2명의 우주인이 죽었어요. 폭발 때문에. 근데 시간은 없어. 왜냐면 태양열은 점점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해? 시간이 없는데 이 분야에 가장 전문적인 사람이 필요하다. 근데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그게 라이언 고슬링인 거예요. 라이언 고슬링은 처음에 우주선에 탑승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라이언 고슬링 입장에서 갑자기 나 가기로 되어 있는 마음의 준비도 안 돼 있는데 내가 왜 가냐? 난 가기 싫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같이 이제 다른 이제 2명 먼저 우주선에 2명 죽어 있었다 했잖아요. 그 2명 남아있는 우주인이 회의장 같은 데서 이제 죽어달라. 인류를 위해서. 그게 맞지 않냐. 넌 어차피 지구에 가족도 없고 뭐 반려동물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게 인류 입장에서 보면은 이만한 적임자가 없긴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고 막 뭐라고 하기도 좀 그래요, 나는. 왜냐면은 몇백 명의 과학자들이 결론은 이미 도출했어. 이미 이대로 한 달 정도 이 시간이 넘어가 버리면 인류의 4분의 1은 죽을 거야. 수치를 때려보니까 그래. 근데 그 시간 안에 새로운 아트로파지 연구자를 언제 육성시키고 언제 출발하냐.
그냥 라이언 고슬링 너가 제일 잘 아니까 너가 그냥 희생해라. 대의를 위한 소수의 희생 딱 이건데 이게 플래시백 교차 편집이 되는 거잖아요. 같은 인간인 인간들은 라이언 고슬링 보고 죽으라 하는데 우주에서는 그간 정을 쌓았던 로키라는 그 외계인이 있었잖아요. 얘가 이제 라이언 고슬링이 이제 막 기체에 이상이 생겨서 그 포식자를 채취를 하다가 우주선이 이제 고장이 나거든요. 뻔한 클리셰긴 하죠. 여기까지는. 이 동그라는 그 뭔가 케이지 같은 곳에 얘는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 쪽에 산소로 숨 쉴 수가 없어서. 그 로키는 죽지 말라고 해. 같은 종족인 인간들은 주인공 보고 죽으라고 하는데 이 로키가 나한테 넌 소중한 존재다. 죽지 말라. 이미 우주선에서 난 동료를 못 살린 기억이 있는데 너만큼 잃고 싶지 않다. 하면서 라이언 고슬링을 살려요. 대신 얘가 희생하면서. 얘가 그거를 주인공이 위험하니까 깨버리고 넌 죽으면 안 돼 하면서 주인공을 살려줍니다. 얘는 온몸이 타들어가는데 나 사실 죽은 줄 알았거든. 퇴장을 이미 한 줄 알았어요. 근데 이런 클리셰를 부수는 게 있나? 아니면 인간이랑 다르게 생명력이 뛰어난 건가? 로키가 그 약간 자가재생 같은 걸 조금씩 해가지고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다 슬프게 해놓고 이 자식이 이게. 아무튼 이 케이지가 있죠. 케이지에 이제 로키도 있고. 로키가 이제 살아났어요. 살아나서 이제 각자 서로 이제 갈 길 가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서로 헤어질 때 거기도 진짜 좀 감동 포인트긴 해요. 이 주인공이 맨날 이제 엄지를 딱 들어가지고 이게 좋은 뜻이다 하는데 맨날 거꾸로 이렇게 좋아 막 허그 막 하고. 근데 여기서 한번 더 꼬았어요. 반전에도 반전이 있습니다. 이제 다 잘 마무리하고 여기서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이런 그 포식자 있죠. 아스트로파지를 잡아먹는 포식자. 그 포식자가 라이언 고슬링이 만든 케이지를 갉아먹고 나오는 거예요. 감염이 되는 거지. 그럼 주인공은 선택을 해야 돼요. 이제 연료가 없으니까 이걸 가지고 그냥 지구로 귀환을 할지 그 로키를 구해주러 갈지. 포식자 갉아먹는 게 어떤 물질이었는데 이 로키의 우주선이 그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선이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공은 선택해야 돼. 이거 가지고 지구로 갈지 로키를 구하러 갈지. 나는 사실 내가 주인공이었으면 당연히 로키를 살리러 갔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단 첫 번째, 지구에 난 연고가 없어요. 가족도 없고 반려동물도 없어요. 지구 놈들은 그냥 인류를 위해서 죽으라 하고 하는데 이 로키라는 애는 날 처음 봤는데 내 목숨 살려주고 당연히 로키를 구하러 가고 싶었어요. 나는. 근데 주인공도 결국엔 같은 선택을 합니다. 로키를 구하러 가요. 그러니까 로키를 구하러 갔다가 지구까지 귀환하는 에너지는 없고 그동안에 실험했던 데이터들이나 영상, 아니면 뭐 샘플 이런 것들을 다 해가지고 4개 정도로 나눠서 지구로 바로 보내버려요. 그리고 본인은 로키를 구하러 갑니다. 그리고 또 약간 플래시백처럼 되면서 이 라이언 고슬링이 이제 이 우주복도 벗고 침대에서 일어나거든요. 여기서 한 번 더 꼬았어. 쾅쾅쾅쾅쾅 누가 문을 두드려요. 여기도 반전이 있는데 이것까지 말하면 영화가 재미없으니까 한 번 더 꼬았어.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나머지는 영화관이나 진짜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대충 줄거리 정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제 약간 눈물 포인트. 그리고 되게 눈이 좀 즐거워서 우주니까 이 극장 가서 보시는 거는 전 추천드리고, 요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그 우주선에 정신건강 방이라 해서 뭔가 우주 안에만 있으면 공황 같은 게 오니까 이 돔처럼 해가지고 지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레이스 박사인 라이언 고슬링이 지구는 이런 곳이야 하면서 이제 지구를 이제 보여주고 설명해주는, 지금 어깨에도 같이 맞대고 있죠. 팔꿈치도. 그래도 뭐 낚시에 대한 거 설명할 때 뭐 낚시하는 법도 이렇게 알려주고 이런 것도 되게 좋았어요. 라이언 고슬링을 이제 섭외하러 가는, 이게 자전거 헬멧이거든요. 아 맞다, 그 얘기를 안 했다. 그레이스 박사 보고 네가 가라 라고 했잖아요 아까. 그래서 라이언 고슬링 가기 싫어했는데 어떻게 가게 됐나 이게 나오는데 주사 놓고 보내버린 거야. 그러니까 마취제 같은 거 넣고 억지로 보내버린 거야, 가기 싫다는 사람. 이게 진짜 인간의 잔인함? 그런 걸 볼 수 있었어. 그것도 반전이긴 했죠. 사실 저는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비교는 안 좋지만 이런 게 천만 영화가 돼야 된다 생각해요. 저는
아쉬운 거죠. 지금 100만 됐나 이게 지금? 이게 이제 지구 모양 실타래 같은 동그란 인형이거든요. 이걸 얘한테 주는 거지. 근데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저는 이거 그냥 무조건 보시라는 걸 추천드려요, 진짜. 사람, 이거 뭐지, 사진이 많이 없네요. 뭔가 이미지 보면서 얘기할 게 또 생각날 것 같았는데 이미지가 많이 없네요. 또 다른 일정도 하고 오늘 부랴부랴 기억력을 좀 안 잃어버리려고 이렇게 온 건데 그럼에도 좀 많이 까먹긴 했는데 마지막으로 나무위키는 한번 볼까요? 아 근데 맞다, 그것도 좀 궁금하긴 했는데 여기서 작중에 우주복이 뜬금없이 빨간색으로 나오거든요. 아이언맨 수트 같이. 그리고 어깨 쪽에 2번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분명히 상징이 있을 것 같은데 아시는 분은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이 수트가 빨간색인데 진짜 뜬금없이 빨간색이에요. 이게. 그냥 수트가 빨간색일 수도 있지 할 수도 있는데 보통 이렇게 디테일하게 신경 쓴 작품들은 이렇게 강렬한 컬러를 썼을 때는 이유가 있거든요. 이 명대사가 있는데 이거 얘기 안 했네. 이게 인류 쪽에서는 아까 뭔가 선택해야 될 때 3시간 드릴게요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로키는 그 주인공이 막 뭔가를 고민하고 있을 때 오래오래 생각해도 돼 이래버려요. 대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산드라 힐러라는, 물론 뒤쪽에서는 얘가 억지로 주인공을 우주선에 태워서 보낸 되게 나쁜 사람이 됐지만 우주인들을 사지로 내몰아야 되는 그런 입장과 그런 인류를 대변하는 책임감, 그런 사람이랑 인간적인 면모가 이렇게 두 개가 충돌하는 거죠. 인류를 위한 나는 사명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주인공을 억지로 보내버린 거죠. 이것도 로키의 신체 구조상 안 되는데, 이게 안 되는데 이렇게밖에 할 수 없으니까 나중에 주인공도 이렇게 맞춰줘요. 이게 좋은 거다 이러고. 뭔가 아쉽긴 하다. 나중에 이거는 뭔가 나중에 뭐 여자친구가 생기거나 아니면 와이프가 생겼을 때 같이 이렇게 소파에 앉아서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나는 SS 주겠습니다. 프로젝트 헤일 메리 저는 꼭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되게 재밌게 봤고, 나라면 어떤 선택을 할까에 대한 고민도 해볼 수 있는. 왜냐면은 누가 강제로 보내면 안 하고 싶잖아요. 어차피 나 죽을 건데 뭘, 인류를 위해 뭘 해. 집에 가족도 없는데.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